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여러분들이 27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징수 방법에 대해서 쭉 몰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화면을 쭉 보시면 징수 방법입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건데, 먼저 우리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세금 계산은 과세 표준이라는 거, 과표요.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배운 것이 과세 표준, 요 과표라는 것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뭐다? 종량세 그랬습니다. 그럴 때요,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요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요. 어떤 세금은 과세 주체, 국가나 지자체, 즉 세무 공무원이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세율은 납세 의무자든 과세 주체든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줘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말은 이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은 건데요. 자,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지는데,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그런 세금도 있고요.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과세 주체, 즉 과세 관청 또는 과세 주체라고도 하고 세무 공무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과세 주체만이 요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1차적으로요,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 납부. 근데 똑같은 얘기를 지방세에서는 신고 납부라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학자들이요, 신고 납세 제도, 신고 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지방세와 국세에서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될 건데요. 그 이유는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구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방세와 국세에서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용어가 통일이 안 돼서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자, 1차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래처럼 과세 주체,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요,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라는 것을, 납세 고지서, 지방세에서는 납세 고지서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납부 고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혹시 납세 고지서, 납부 고지서를 혼동해서 사용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걸 구별해 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으니까요. 지방세에서는 납세 고지서라고 하는데 2021년도부터 국세에서는 납부 고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징수 그럽니다. 자, 지방세에서 보통징수라고 하는데, 보통징수 나오면 항상 여러분요, 이것은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요 말이 꼭 나와야 돼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 세금 계산이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 크게 신고 납부 방법, 보통징수로 나눠지고요.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해요.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자,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가중되고요.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 고지서에는 여러분요, 납부 기한이라고 있습니다. 자, 기간의 끝인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해요. 고지서 받고서 세금을 미납부했다 그러면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가산금이. 자, 우리가 가산세와 가산금은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이걸 막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딱 들어보면 어떤 때는 가산세라고 해야 되는데 가산금이라고 얘기하고 가산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구별해야 되는데 자 다시 보세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자, 우리 지금 바뀐 우리 교재를 보면 가산금이란 말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자, 왜 없냐면 원래 22년 2월 3일부터 지방세도 가산금이라는 것을 없애고 국세처럼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으로 통일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방세 징수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 나와서 상임위 통과된 법에 의하면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하는 며칠 있으면 이제 하고 나서 며칠 있으면 아마 통과될 건데 법안 개정 입법안에 의하면 개정안에 의하면 이 가산금을 시행 가산금 없애는 이 규정을 2024년으로부터로 지금 시행 시기를 연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가산금이란 말이 없지만 이 가산금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봅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뭐라고요? 가산세. 자, 그리고 지방세에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구별합니다. 국세에서는 고지서를 받고서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그러면 국세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게 적용되는데요.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게 적용되는데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게 이제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납부지연가산세와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지연가산세의 내용이 다른데요. 어떻든 간에 일단 그것은 나중에 배우고요. 지금은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되고 국세에서는 뭐가 적용된다?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고지 후에 이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고지 후에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납부지연가산세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납부했어야 했는데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과세주체가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다시 구합니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다시 산출세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요 이 가산세를 합합니다.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여러분 신고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가만히 신고납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날라오냐면 납세 고지서라는 게 날라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계산됐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가산세 20만 원 합해서 고지서 보낼 때는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산세를 합한 금액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납세 고지서가 발부돼서 징수가 되는데요. 이 고지서를 받고서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었을 텐데 세금을 만약에 또 미납부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미납부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자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았어요? 가산금이요. 그래서 가산금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를 하는데 자, 여기 봅니다.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신고납부를 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서 고지서 발부됩니다. 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 발부돼서 징수하는 방식을 뭐라고 했어요? 보통징수. 그래서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금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자,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취득세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라는 세금.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나중에 자세히 배우는데
옛날에 등록세라는 세금과 옛날에 면허세라는 세금이 통합돼서 우리가 11년도부터 신설된 세금입니다. 등록 면허세요.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리고 또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 시설세. 자, 지역자원 시설세. 얘는 소방분 그리고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으로 나눠질 때 특정자원분과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특정시설에 대한 특정시설분, 자, 지역자원 시설세가 여기 이제 신고납부합니다.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신고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신고납부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취득세,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얘네들이 신고납부합니다. 등등 더 있지만 얘네들만 딱 알아두시면 돼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 어떤 게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부 및 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신고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봅니다. 과세 주체가 즉 세무공무원이 세금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납부기 한해 미납부했을 때 가산금 적용되는 즉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요. 재산세요. 그리고 나왔다 재산세 나왔다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있죠. 누구요?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누구? 그렇죠.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예, 자 보통징수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요. 자, 여러분 이 지방교육세가 아까 신고납부한다고 했는데, 자 봅니다.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예 보통징수하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이렇게 신고납부합니다. 여러분, 자 지방교육세 항상 보면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쪽에 써드릴까요? 네. 지방교육세는 아직 강론에서 안 배웠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같은 세금을 본세로 해서 부과되는 부가세예요. 얘네들을 독립세, 본세로 해서 부과되는 부가세가 있는데 어떤 게 부가세로 부과되냐 그러면 지방교육세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지방교육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가세들은요. 제가 예전에 MBC TV의 TV 프로그램 중에 전파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경규 씨가 사회를 보고 연예인 패널들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요. 청팀 100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스튜디오에 연예인들이. 근데 그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걔들한테 사전에 어떤 단어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말은 하지 말라고 하고 힌트를 주라고 합니다. 시청자는 볼 수 있고 연예인 패널들만 몰라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떤 애가 장난감 자동차 타고 딱 나오더니 뭐라고 문제를 냈냐.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요. 그리고 놀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 못 맞히니까 두 번째 힌트로 주로 나옵니다. 점수가 500점에서 400점으로 떨어지는데 얘가 딱 나오더니 아빠가 던지면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이러고서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거? 부부싸움이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제가 보세요. 똘똘한 유치원 다니는 애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독립세, 부가세를 여러 개 설명한 다음에 야, 여기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어른들 앞에서 나와서 부가세란 말은 하지 말고 힌트를 줘봐라. 그러면 걔가 딱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달라요. 이러고서 놀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한마디로 뭐냐면 그때 달라요.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얘네들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때 지방교육세도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하죠.
그럴 때 모두 같이 신고납부에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합니다. 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부과될 때 지방교육세도 같이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재산세 보통징수로 징수할 때 지방교육세도 같이 보통징수합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러니까 부가세들은 한마디로 그때그때 달라요. 미리 말씀드리면 부가세들은 보세요. 성격,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시기 다음에 배우는 그런 것들이 다 뭘 따라가냐면 부가세들은 독립세, 본세를 따라가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하고 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요.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이에요.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납세 고지서가 발부돼요. 납부고지서가. 근데 종부세는 납부고지서 날라왔는데 납세문자가 딱 보고 아 진짜 휴지통에 딱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정부 부가가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는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원칙은 정부 부가가세하면 돼요. 자 여러분 원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들은 미리 말씀드리면 공시가격이 그 재산에 미리 다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 공시가격에 의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 원래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는 세금들이에요. 원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재산세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왜 이렇게 돼 있냐면요. 처음에 종합부동산세 2005년도에 도입됐을 때 처음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내가 재산세 내고 있는데 또 엉뚱한 세금 만들어내서 세금 부과하더니 아니 이건 귀찮게 재산세처럼 거기서 보내주면 되지 왜 또 귀찮게 이건 또 신고납부하라고 하냐 해가지고 아 맞다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은 그냥 부가고지하는 게 낫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하는 세금으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 사람들이 뭐야 내가 신고납부할 건데 지들이 멋대로 또 이걸 하라고 하더니 또 지들이 멋대로 세금 부과해 이건 내가 신고납부할 건데 하니까 그러면 신고납부하고 싶은 사람은 신고납부하라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종합부동산세를 고지서 날라온 것을 휴지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고요? 아유 어차피 매겨져 있는 재산에 부과하는 거라 내가 하든 과세권자가 계산하든 달라질 게 없어요. 근데 괜히 내가 한다고 하다가 세금 계산 잘못하면 괜히 가산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정부 부가가세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하는 수험생은 중요한 겁니다. 공부하는 수험생은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이러면 틀려요. 원칙은 정부 부가세인데 얘도 신고납세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재산세는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재산세. 여러분들이 또 세법 공부했다고 해서 공중에서 공부한다고 2022년도 또 여름에 재산세 납세고지서 날라왔는데 여보 아빠 우리 집 재산세는 올해부터 내가 계산할게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얘네들은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소방부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정되지 가산세가 정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문제에서 뭐 안 했다고 가산세 정된다 무조건 틀려요. 가산금만 정되고 또 그 다음에 재산세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거지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징수 방법 다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다시 신고납부 방법 이 머릿속에 스크린 그려져 있어야지 이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론에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신고납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방세.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정되고
이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부해. 예외적으로 즉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고 그 가산세 합해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납세 고지서를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다 그러면 가산금이 정되는 이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산세는요, 여러분 보세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징수 흐름상요. 이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징수 흐름상 뒤에 가산금 나오는데 어떻게 저 앞에 포함돼요? 자,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다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데 네 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부 및 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요. 그리고 국세에서는 소득세, 국세에서는 신고납세하는 국세 더 있어요.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국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유통해버리고 신고납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세무공무원이 세금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정되고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어떤 거라고요? 재산세, 칭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농어촌 특별세도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정부가세 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징수 방법을 꼭 알아두고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니까 특별징수라는 게 나오는데 7번에요. 특별징수가 뭔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특별징수가 뭐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여기 보면서 소개해드리고 거기 11번 신고납부를 보겠습니다. 신고납부란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요. 넘어갑니다. 28페이지 교재 보니까 보통징수요.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징수 그러면 납세 고지서란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잠깐 여기 화면을 보면서 우리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확인해 봅니다. 징수 방법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 먼저 신고납부, 국세에서는 신고납세라고 하죠.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나중에 배우는데 납세 고지 전에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가산세 적용됩니다. 자,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얘가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다시 계산한 산출세에다가 이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자,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될 때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보통징수요. 자, 근데 고지서를 바꾸서 납부기 한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자, 그럼 어떤 죄를 받는다? 고지서 바꾸서 미납부하면 가산금이 정됩니다.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정돼요. 나중에 자세히 이런 것들 배웁니다. 강론에서요. 그 다음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거라고 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데 네 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부 및 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요. 얘네들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아직은 이제 와닿진 않겠지만 기억하려고 노력해놔야 돼요. 그래서 강남에서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오시면 이제 확실하게 될 겁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는 신고납부입니다. 원칙.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 유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방식. 국세에서는 정부 부가가세라고 하죠.
과세 주체가 세무공무원이 세금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인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납부기 한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 금중됩니다. 자,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되고요. 자, 근데 이렇게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등등 있습니다. 국세에서는 정부부가세는 국세 어떤 게 있냐? 종합부동산세가 그렇습니다. 이 상속세나 증여세도 참고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증여세 같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안 하면 가산세고요. 근데 그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까? 아니에요. 그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다시 최종적인 세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부가가 세는 세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상속 증여받으면. 근데 다만 최종적인 세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부가가 세는 세금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단 얘네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종합부동산세 하나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정부부가가 세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세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징수, 원천징수. 아까 여러분 교재 우리가 몇 페이지였냐면 27페이지 맨 상단에 양가로 7번 특별징수 있죠? 여기 어떤 건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원천징수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자,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근로소득세는 여러분 봅니다. 원래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세, 근소세,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예요. 근로자. 그죠? 근로소득에 대한 거니까. 근데 월급 받을 때 보면 애초에 누가 세금을 떼고 주죠? 자,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 이 징수 의무자 누구냐? 사업주예요. 근로소득세는 사업주가 징수에 편의가 있는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국세에서 이렇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들어보셨죠? 원천징수. 그 다음에 소득세 낼 때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뭐도 같이 계산하냐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지방소득세도 같이 계산해서 함께 떼서 세무세 냅니다. 그러면 이건 지자체 물론 지자체 냅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니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지방세를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요. 소득세 원천징수할 때. 근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얘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취득세와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이미 나왔는데 취득세 문제나 재산세 문제에서 특별징수 된다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등록면허세만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눈을 부릅뜨시고 자,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렇게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특별징수세, 재산세는 특별징수세 경우가 없고 등록면허세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특별징수 해놓고 그 옆에 공란에다가 보조단에다가 특별징수 해놓고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고 등록면허세는 있고 재산세는 자 없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놓고 가셔도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주요 세목 특별징수 자 방식을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등록면허세만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없다는 거 그 옆에 이렇게 적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특별징수, 원천징수. 자, 그리고 나머지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용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8페이지 양가로 15번
가산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어떤 건지, 또 우리 교재는 아예 가산금에 관한 얘기는 아예 빼버렸는데 가산금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산금에 관한 얘기까지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부터 좀 풀고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문제 풀고 또 가산세, 가산금 어떤 건지 살짝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가산세, 가산금 어떤 구조 속에서 나오는지 가산세, 가산금 용어 설명 다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보통 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를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OX요. 자, 여러분 X입니다. 지금 요거는 보세요. 보통 징수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 징수에서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특별 징수라고 합니다. 요건 특별 징수에 관한 설명이고 보통 징수라는 것은 항상 제가 납세 고지서란 말이 나와야 한다고 그랬죠?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보통 징수.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항상 만, 뿐, 하나여 나오면 진짜 만인지 뿐인지 하나인지 꼭 확인하고 포함, 제외 나오면 꼭 포함, 제외는 바꿔서 시험에 나오니까 포함인지 제외인지 꼭 확인하고 항상 앞으로 이제 나중에 보면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봐야지 고수 이런 말을 계속 제가 드릴 건데 항상 문제 푸실 때 세법은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건 아니죠. 원칙은 정부 부가세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문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세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며 특별 징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OX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세는 보통 징수로 징수되고 취득세, 재산세는 특별 징수되는 경우 없다고 그랬어요. 등록면허세만 주요 지방세 세금들 중에서 등록면허세가 특별 징수되고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산세, 가산금.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가 아예 가산금은 종전의 법령에 의해서 2022년 2월 3일 가산금 없어지는 거로 해서 교재가 서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산금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는데 가산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산금에 관한 내용들 제 핵심 요약 정리 다운받으시거나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주차 자료에는 제가 핵심 요약 자료에 여러분 메일 정리 노트에 제가 가산세와 가산금은 거기 요약을 해놨죠. 아예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가산금에 관한 내용이 거기 요약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돼 있죠, 여러분들? 자, 1주차 자료에 메일 정리 노트에 그것만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가산세, 가산금,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 어떤 건지 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강론 한 바퀴, 강론에서 다 자세한 세목별로 가산세와 가산금 내용을 다 본 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이제 제가 정리를 또 해드릴 거고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의의만 간단하게 알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가산세라는 거 특징 어떤 특징이냐?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 의무, 신고납부 의무 같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가산세에 적용되는데 가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아까 합해가지고 징수했죠.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고 그러면 가산세가 20만 원 붙었으면 합해서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 보냈잖아요. 아까 징수 방법 그 얘기입니다. 가산세는 학자들이 얘기해요.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합니다. 가산세 아까 20만 원 계산됐다. 여기 보세요. 가산세 아까 20만 원 계산됐어요.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가지고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자,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근데 지방세,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또 여기 한번 맞다가 볼게요. 지방세,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징수 흐름상 이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합해 가산세에 포함돼?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까?
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왜 답이 없어? 가산세는 가상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봅니다, 여러분들. 가산세 구분 종류를 보면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요.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한 가산세가 정돼요. 나중에 배웁니다. 40, 20, 10% 그래서 이제 가산세가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가 정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강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정되는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이렇게 정돼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다 그러면 40%. 부정한 방법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부정한 방법이 어떤 건지는 자세하게 몰라도 돼요. 하여튼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합니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적정인 방법. 그러면 40% 가산세가 정돼요. 납부할세기 만약에 부정 무신고요. 납부할세기 100만 원이면 40만 원의 가산세가 붙어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 그냥 웃자다 보니까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세기 100만 원이면 20만 원의 가산세.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10%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용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강론하에서 하나하나 세목별로 다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또 정리해드립니다. 비교해드려요. 일단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 정도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60일 하루만 딱 지나면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되는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게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 10만 분의 25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강론에서요. 자, 어떻든 간에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 하루하루 지나면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된다. 오늘은 이렇게 보고 갑니다. 가산금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재는 없어요. 지금 없는데 가산금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법 예고 좀 나와 있고 법 상임위 통과했고 이제 통과될 건데 가산금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가산금은 지방세에서만 적용됩니다. 지방세만. 자,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으로 통합이 됐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요. 자, 어떤 얘기냐면 이제 한번 살짝 보실래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국세에서는 종전에는 지방세나 국세나 옛날에는 다 똑같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 옛날에는 신고 납부하잖아요. 불성실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정됐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정됐었어요. 역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지금도 물론 똑같은데요. 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보통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은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된다.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정부 부가가세 할 때는요. 부가가세 할 때는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하잖아요. 그러면 가산금이라는 게 적용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국세 어떠냐면요. 아니 똑같이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않았어요? 가산금. 아니 어떨 때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가산금이고 어떤 때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냐 헷갈린단 말이죠. 그리고 중복적 의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두 개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 또 가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고지서 받고서 하루 딱 지나면 3% 그리고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월별로 0.75%씩 적용됐던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두 개를 통합을 시켰어요. 국세는. 자, 그래서 이것을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자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그 다음 날부터 1일 0.06% 이렇게 정돼요. 이거는 물론 납부 고지 후에 납부지원 가산세인데 이렇게 정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납부 고지 이제 요거는 이제 지방세도 이게 납부지연 가산세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어떻든 간에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 시간 쓸 거 없어요.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은 종전에 고지서 바꾸서 미납부했을 때 가산금 납부하지 않았다 납부불순 가산세 헷갈린다고 통합시킨 거라는 거. 자 이런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 가산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세 가산금 이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공부합니다. 자 보세요. 가산금이라는 것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걸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반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 다음에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이 일반 가산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것을 학자들이 중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가산금을 무겁게 매기는. 그래서 재산세요. 고지서가 발부됐어요. 취득세요.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고지서 발부했어요. 하여튼 지방세는 고지서 날라왔는데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일반 가산금 적용되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이제 중가산금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럴 때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아까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했는데 가산금은 연체적 성격으로 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고요.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해서 세금 갖다가 가산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금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지방세 납부기 하는데 미납부했을 때 가산금 적용된다는 거. 이 정도 여러분이 아시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강론에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때 공부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은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갑니다. 요 정도만 알고 가시고요. 하여튼 자세한 가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 또 가산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어디서 공부한다고요? 강론에서 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배우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제가 종합해 드립니다. 지금 오늘은 말뜻만 알고 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29페이지 20번 면세점 21번 소액징수면제가 있죠. 요거만 또 용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세점과 소액징수면제도 강론에서 다 또 자세히 배우게 될 건데 미리 한번 면세점, 소액징수면제가 뭔지 용어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세금을 면해주는 점이요. 형광등이 꼭 계시죠? 이런 얘기하면 꼭 한 5초 뒤에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과세 면세점 봅니다. 세금을 면해주는 점인데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은 뭐냐면요. 취득세요. 취득세는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인데 이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하니까 이거 자꾸 헷갈려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하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하라는 것은 보세요. 이하라는 것은 포함해서 아래로가 이하예요.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50만 원이요. 그럼 50만 원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가격이 5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취득가격이 50만 원인 경우 취득세는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요. 부과하지 않습니다. 50만 원이 면세점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소액징수면제를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소액징수면제. 소액징수면제는 소액은 징수를 면제요. 아유, 한 700원 받으려고 1200원 받으려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 그럼 비용이 더 들겠죠? 그래서 징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 산출세액이 이거는 과세표준이 아니에요.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달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징수 면제. 어떤 게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느냐?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또 지방소득세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인데 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지방소득세는. 근데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과하는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직권으로 부과 고지할 때 재산세처럼 소액징수 면제에 적용됩니다. 얘네들은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만이라는 건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이하였고 미만이라는 것은 미만은 자, 요거 빼고 아래로잖아요. 빼고 아래로 징수 안 한대요. 그러면 요게 어떤 거예요? 요거 빼고 아래로 징수하지 않으니까 요게 얼마예요? 2,000원. 그러니까 2,000원은 징수해야 안 해요. 2,000원은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2,000원 빼고 아래를 징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만이란 말 들었는지를 잘 보세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액이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시험에서 이미 나왔던 것이 재산세는 또 지방소득세는 정답 질문 나왔던 것이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런 애들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들.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 주의합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적용된다는 거. 또 여러분 봅니다. 여기 화면을 계속 보세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요. 자, 어떤 얘기냐면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겠다. 왜 그러냐면 얘는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최소한 세금은 받고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주겠다. 그래서 얘는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이나 재산세에 있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보세요.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나중에 배우는데 말소등기, 변경등기를 말하는데 세율보다 적을 때는 이 말소등기, 변경등기 세율이 얼마냐면 6,000원이거든요. 6,000원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 정한다. 그 말은 그 밖의 등기 세율이 6,000원이니까 이 말을 풀으면 즉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예요? 6,000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했더니 4,500원 계산됐다.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무조건.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둡니다. 이게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규정입니다.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겠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강론에서 또 얘네들 세목 나올 때 또 할 거니까 그때 또 보고서 또 종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잠깐 보시면 29페이지 면세점이요. 면세점이란 과세 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 그 금액을 말하고 소액징수 면제 봅니다. 21번. 소액징수 면제란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할 때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 교재가 거기 세목별 해가지고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고요.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다 없고요. 재산세가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데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징수하는 거고요. 거기 소액징수 면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 여러분들이 별 표시해놓고 꼭 잘 기억합니다. 자, 별 표시해놓고 꼭 잘 기억하고요. 거기 지문에 보니까 취득 가격이 50만 원인 경우 면세점으로 취득세는 50만 원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2번 재산세 세액이 거기서 장당 2,000원인 경우에 자,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요. 자, 제가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OX요. OX요. 오, 금방.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는 거지 면세점이 적용되고요. 소액징수 면제 적용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둘 다 없고요. 그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는 어떤 애들이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또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곡이 뭐 표도 나와 있지만 제가 여기 한번 여기 보세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강론에서 나중에 뒤에서 다 자세히 배우고 또 한번 보셔도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네. 자, 면세점이요. 면세점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됩니다. 그죠? 취득가격 50만 원이 면세점입니다. 취득가액 50만 원 면세점이고요. 50만 원. 자, 그 다음에 50만 원 면세점이고 등록면허세는 이런 거 없어요. 면세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면세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는 면세점 적용되지 않고 얘네들은. 자, 소액징수 면제 봅니다. 소액징수 면제 취득세는 소액징수 면제 적용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이런 게 없어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애초에 없고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록부터 행해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미만이다. 그러면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징수합니다. 6,000원을 징수하고요. 4,500원 계산됐다 무조건 6,000원 받고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다 없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소액징수 면제는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세가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징수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인사말 나오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오늘 배운 것을 시간은 늦었지만 빨리 한번 복습을 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걸 빨리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기본이론 1주차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우리 부동산 세법의 개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출제 비중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세법이요.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하고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고요. 출제 비중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조세 총론 제1편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테마들 우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공부하는데 오늘 우리가 조세 의미 특징, 조세 분류, 징수 방법, 가산세, 가산금 용어 설명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강론에서 배우고요. 배웠고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 의미 특징, 조세 의의는 읽어보는 거고요, 여러분들. 줄글 필요가 없어요. 읽어보는 거고 조세 특징에서 여러분들 자, 딴 거 없습니다. 납부이행 방법이요.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에 예로서 뭐가 허용돼?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에 예로서 분할 납부 허용되고 자, 허용되는 세금을 잘 아셔야죠. 요건과 절차는 나중에 배우고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 뭐만? 상속세만. 분할 납부는 지방세에서 뭐가 허용된다? 재산세. 그리고 올해 2022년 개정세법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고지될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 납부 허용된다는 거. 작년까지 2021년도까지 안 되는데 2022년도부터 허용된다는 거. 그리고 국세에서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허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용 여부도 살펴봤습니다. 5개 주요 세목으로. 취득세 물납 허용되면 O 아니면 X를 빨리빨리 합니다. 취득세 물납 X, 등록면허세 X, 재산세 O, 종합부동산세 X, 양도소득세 X입니다. 물납 재산세 허용되고요. 국세에서는 상속세만요.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물납 허용되고 분할 납부 취득세 X, 등록면허세 X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물납, 분할 납부 다 안 됩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O.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뭐? 재산세 고르셔야 되고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O. 양도소득세 O 허용됩니다.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 분할 납부 다 허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문제도 우리가 봤습니다. 지방세법상 물납에 허용되는 조세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한한다. X였죠? 예. 왜 틀렸다? 취득세는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재산세만 됩니다. 지방세에서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재산세 납세고지세의 병기고지되는 경우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올해 2020년 개정세법 꼭 알아두시고. 자, 또 우리 문제 봤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이다.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둘 다. 분할 납부만 됩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자, 물납은 허용되지 않고 분할 납부만 됩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자, 그리고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호승 시인의 시도 읽어드렸고요. 다음에도 틈틈이 시가 나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용어를 익히고 주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했습니다. 자,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했고, 그럴 때 여러분요,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과세 주체 특광, 도가 과세 주체는 세금, 취득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세 가지가 특광, 도고, 구, 도가 과세 주체는 세금,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시군구고, 그 다음에 특광 시군세인 거 어떤 거? 지방소득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는 특광도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지방소득세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유치가 되니까 그냥 생략한 거고요. 자, 절 봅니다. 취득세 과세유치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 나머지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다 뭐라고요? 특광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세금들에서 처음에 외울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면 다 알게 되고, 문제 풀 때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잘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조세의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사용목적적 특정돼 있지 않고 지자체와 일반 국가의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보통세인데, 사용목적이 특정된 세금 뭐? 목적세. 5가지 어떻게 외웠어요? 교교, 농, 지지 이렇게 외웠습니다. 교, 교육세, 교, 교통이나지방정세, 농, 농어촌특별세, 찌찌, 지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만 목적세입니다. 교교, 농, 찌찌. 자, 그 다음에 직접세, 간접세는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직접세입니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해요. 자,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 어떤 거? 간접세. 자, 어떤 게 그렇다?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세금 부담을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니까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한다. 또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눴습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입니다. 그죠? 근데 종량세,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량세요. 등록면허세에서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미리 말씀드리면 건당 6,000원. 건수 과세 표준이니까 양이죠?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세, 부가세인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고, 이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세금이 부가세인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뉘집 자식이냐?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뉘집 자식이냐?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자,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부가세 짝은 나중에 강론에서 한 바퀴 돌고 다 보시면 되고요. 지방소득세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 아니라는 거. 예전에는 부가세였는데 지금은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문제도 봤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조세이다. O, X요? 또 틀린 여러분들? O, X. X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찌찌 목적세긴 한데 부가세가 아닙니다. 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가 부가세라고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입니다. 아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저의 자랑과 보람이 되실 거죠? 여러분이 저의 보람이 된다는 것도 딴 거 없어요.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수험생과 싫어하는 수험생 중에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리는 수험생은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한다고 했어요? 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리는 수험생은 제 생계를 위협하는 수험생이잖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수험생은, 저의 보람이 되는 수험생은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하나 알려주면 겨우 알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바로 까먹고, 그래서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가 합격한 다음에 제 손을 잡거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저 덕분에 합격했다고, 세법 덕분에 합격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고맙게 수업을 잘 들었다고 하면서 인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사치레겠지만 그래도 인사치레라도 그렇게 수많은 수험생들이 합격하고 나서 본체만 쳐하는데 그래도 인사 한 마디라도 남기고 또 합격자 모임에서 제 손을 잡으면서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저의 보람이고 자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보람을 느끼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틀린단 말이죠. 저의 보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도 이제 지역자원시설세. 자, 얘보다 독립세지 부가세 아닙니다.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라고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지만 부가세 아닙니다. 찌찌.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지방세이다. 뉘집 자식이냐?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맞습니다. 또 보시면 우리 얘네들을 우리가 조세 분류를 왜 했느냐? 우리 시험에서 관계된 주요 5개 세목,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이요. 자,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입니까? 간접세입니까? 직접세고. 자, 목적세의 보통세요? 목적세의 보통세 5개 주요 세목은 보통세고. 얘네들, 자, 여러분, 얘들은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독립세고 5개 주요 세목은. 또 세금 계산할 때 종가세,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고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이 정됩니다.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5개 세목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라는 거. 자, 공부했습니다. 조세 분류, 활동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는데 부동산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3가지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종부세요.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딱 틀을 잡으시고요. 취득과 양도에 관련한 조세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우리가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하고 재산세 애들을 우리가 보유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문제 봤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X였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아니고 얘보다 국세입니다. 보유세긴 맞지만. 끝까지 문제 보시라고 그랬어요. 징수 방법 우리 배웠습니다. 중요했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해내냐. 자, 먼저 신고납부 방법. 국세 신고납세는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계다. 얘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한 다음에 가산세 합해서 납세 고지서 발부합니다.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즉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근데 고지서를 받고서 납부기 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 않은 가산세라는 게 적용되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강론에서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 취득세. 외우셔야 되는 거는 이 세금이 신고납부인지 보통징수인지는 여러분들이 안 거부하고는 나중에 수업이 안 되고 안 해고는 못 빼게요. 제가 계속 물어볼 거니까 여러분 아예 애초에 지금 기억하려고 노력해둡니다. 아직 와닿지 않더라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신고납부고요. 지방세. 국세에서 신고납부하는 국세는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하나만 딱 기억해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예외적으로 고유소득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징수 국세에서 정부부가세 방식은 자, 세무공무원이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에 고지서를 받고서 미납부했다 세금을 그러면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 지방세는. 국세는 납부지 않은 가산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재산세, 신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얘기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성격, 징수 방법 등이 다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갑니다.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합니다. 정부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뭐라고요? 정부부가세입니다.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봅니다.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원천징수라고 하죠. 자, 지방세에서 또는 국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같이 특별징수 같이 떼가지고 세무세 지자체에 냅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특이하게도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취득세와 재산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록면허세만 주요 세금들 중에서는 있습니다. 자, 문제.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라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1회 때 이렇게 나왔는데 X절음들 이건 무엇에 관한 설명이에요?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하는 것은 특별징수고 보통징수는 반드시 세무공무원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보통징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입니다. 고유소득 통해 버리고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면 아이고 답이 올라갔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며 특별징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 적용되지 않고요. 특별징수 안 됩니다. 자, 가산세, 가산금, 국세 납부정화산세요. 자, 봅니다. 가산세라는 것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는데 학자들이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해요. 의무 불이행에 대한. 근데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합니다. 가산세 20만 원 계산됐다.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합해서 120만 원이라고 보내니까 가산세 조세에 포함합니다. 근데 지방세,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징수 흐름상 저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까 징수 흐름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요. 또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하는데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정 가산세인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강론에서 뒤에서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금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학자들이 일반 가산금이라고 해요. 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일반 가산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걸 중가산금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뒤에 강론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의 정도만 알고 갑니다. 특징.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연체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하고요.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 가산금 내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조세 관련 용어에서 면세점이요. 면세점이라는 것은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는 경우에 그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면세점 중들은 대표적인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얘는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100만 원이면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관련 용어 계속 봅니다. 소액징수면제.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달 미만일 때 징수하자는 거죠. 몇 푼 안 되는 거 받겠다고 고지서 보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 어떤 게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느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거기서 장당 얘네들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2,000원 빼고 아래를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강론에서 또 봅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요.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주겠다. 얘는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자, 그래서 6,000원 미만일 때 등록면허세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고 문제도 받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모두 소액징수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네요. 2021년 다사다난했던 해가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 과정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요. 2021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한 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흔들림 없이 여러분 우리가 33회 시험, 2022년 32회 시험 결실의 가을을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 묵묵히 이 겨울에 씨 뿌리면서 꽁꽁 원 땅을 갈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요, 이 겨울을 인내하면 새봄에는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듯이 여러분의 합격의 희망도 그리 피어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연말 연시 건강하게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새해 여러분들이요 가정 정말 편안하시고 여러분 가정 평안하고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해야지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하고 평안하시고 또 여러분 새해 소망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제가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은 저의 언제나 자랑과 보다 보람입니다. 여러분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합격의 그 길로 가겠노라. 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